우리나라의 사찰 요리는 외국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 스님이 유명하지요. 이 사찰 음식은 대개 고기는 전혀 없고 대신 콩 등 식물성 단백질 관련된 요리와 함께 나물 반찬, 애호박, 고추장, 김, 떡 등이 있습니다. 또 오신채라 하여 마늘, 부추, 파, 달래 등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승불교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는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님들은 언제부터 요리 또는 농사에 관여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부처님 당시 약 26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과 스님들이 직접 농사를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략 1000년 시간을 후대로 돌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원 후 약 500년경 양나라에는 대승불교의 일종인 선종이 유행했습니다. 선종은 이번 시간의 메인 주제가 아니므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전보다 수행에 중심을 두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가 특징입니다. 이 선종은 현재 한국 불교계의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선종을 장려한 사람은 백제와 친했던 중국 양나라의 황제 양무제였는데 스님이 육식을 하면 안 된다고 처음 금지한 사람이 바로 이 양무제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스님 하면 고기를 못 먹는 분으로 인식되었죠. 이 양무제에 의해 선종이 크게 장려되고 선종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불교 종파가 되었습니다. 선종은 스님들의 노동을 장려했는데 이는 초기 불교의 계율과는 180도 다른 행보였습니다. 일일부작 일일불식, 즉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선종에서 유명한 육조 해능 스님은 방아를 찢고 장작을 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종은 스님들이 농사짓고 요리하여 먹기 때문에 스님들이 직접 밥을 얻어오는 탁발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님들의 탁발은 보기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는 1964년 조계종에서 탁발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직접 요리한다든지 농사지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데 1000년 후 양나라에서는 스님들이 농사짓고 방아를 찢고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승불교의 탄생.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 불교는 여러 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인 율장도 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첨삭이 되었고 대승불교가 나타나자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자들의 소유가 철저히 금지되었던 반면 대승불교에서는 농사 지을 종자를 소유하고 재배해서 곡물을 저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인도와 중국의 환경 차이. 인도는 중국보다 쌀 등 작물의 농사가 훨씬 잘 되는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 음식을 좀 더 넉넉히 조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처님 이전에도 사문이라 불리는 수행자들이 걸식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대중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고대부터 윤회 사상이 있었습니다.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나눔으로써 현생에서 좋은 마일리지를 쌓아 다음 생에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이 대중들에게 있었습니다. 탁발 수행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인도는 중국에 비해 탁발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남쪽 지역을 제외하면 추운 겨울이 있는 것도 차이입니다. 또한 중국은 유목민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리고 인간 중심 철학이 발달하면서 인도보다 현실의 삶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탁발보다 직접 농사하는 스님들이 나타났던 배경입니다. 셋째, 정주 생활. 쉽게 말해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스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류사에서 유목민과 농경민의 차이는 바로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냐입니다. 농경민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그곳의 환경에 맞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대승불교가 시작되면서
초기 불교의 사상 및 규율이 크게 달라졌고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기후와 문화의 변화에 더해 스님들이 한 곳에 오래 살게 되면 자연스레 텃밭을 가꾸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탁발이 잘 지켜지는 남방불교에서도 여러 국가에서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명상센터에서는 수천 명의 인원을 데리고 탁발했다가는 그 주변 마을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보시받은 물품으로 수행처 근처의 신도들이 음식을 하여 분배하는 등 우리나라 공양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정주 생활의 영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찰에서 요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대략 기원 후 200년,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약 800년 뒤 현재 파키스탄의 탁실라에 위치한 다르마 라지카 대탑 유적에는 주방이 있었습니다. 즉 최소한 기원 후 200년경에는 사찰에서 요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르마라지카 대탑에 기거한 스님들이 대규모의 승단을 구성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서 요리를 하면 스님들은 탁발을 얻지 못함에 따라 오는 굶주림은 면할 수 있고 좌선수행이나 경전 공부에 좀 더 몰두할 시간이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은 바로 부처님과 당시 제자들이 탁발을 했던 이유이고 음식을 저장하지 못하게 한 이유인데요. 이 탁발이 무엇인지, 그 부처님은 왜 탁발 수행을 고수하셨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컨텐츠를 가능한 쉽고 전달력 있게 만들고자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